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65쪽 펴볼까요? 교과서 65쪽에 보면은 학습활동, 적용 이렇게 써 있는 부분 있죠.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그동안 여러분 잘 기억 못하겠지만 7시간 동안 예측하며 읽는 게 어떤 거냐 이걸 우리가 가설 검증 바이어스, 첫인상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면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글을 바탕으로 해서 그동안 같이 공부를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네요. 예측하며 읽기는. 예측하며 읽기에서 이제 새로운 글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동원해서 한 편의 글을 읽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종합적으로 한번 마지막으로 해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65쪽 펴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아직 책 안 갖고 온 사람들은 잠깐 예시 정지 누르고 수업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적용 활동은 이제 기후 변화에 관한 글쓴이의 주장이 담긴 글이에요. 기후 변화 아시죠? 이제 지금 지구가 많이 변하고 있어요. 특히 지구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지구 온난화 문제라고 하죠. 사회 시간에 들어봤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예측하면서 그동안 배웠던 방법을 가지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65쪽에 먼저 제목이 나오네요. 더위가 알려준 진짜 충격. 충격이 있는데 지금까지 하는 충격보다 더 진짜 큰 충격이 있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했네요.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제목을 보고 글의 내용을 예측해보자. 여러분, 이 더위가 알려준 진짜 충격이라는 제목만 먼저 딱 본 다음에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고 그냥 읽어 나가는 게 아니라 더위가 이 날씨가 더워지는 게 우리한테 알려준 충격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진짜 충격에 관한 얘기를 하는구나. 이 어떤 이 더위라는 게 사람들한테 어떤 충격을 줬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얘기가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충격이라는 단어로 미루어 볼 때 우리가 이거는 이제 더위하고 관계된 어떤 문제랑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측을 하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읽고 글쓴이가 이 글을 쓴 목적을 예측해보자. 글쓴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과학자래요. 근데 주로 뭘 연구했냐면 긴팔 원숭이들의 이 행동, 생태 연구를 했대요. 그리고 특히 이 사람은 이 동물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대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목적. 이 사람은 과학자는 과학자인데 주로 원숭이를 연구했고 특히 이 동물, 원숭이와 같은 동물들과 그걸 둘러싼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목적은 바로 우리가 이 더위 때문에 생기는 환경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한 게 아닐까 이런 우리가 예측을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읽어볼게요. 더위, 이보다 우리를 압도하는 것이 있을까? 여름이 되면, 이제 좀 있으면 여름이 되죠, 여러분. 이제 벌써 5월 중순, 하순 가고 있으니까 이제 6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되겠죠. 계속 읽어볼게요. 너무 더운 나머지 세상 만자가 귀찮아질 정도다. 온도 몇 도의 차이가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우리는 혀를 내두른다. 냉방이 되는 공간은 이제 에어컨 나오는 데죠. 산소통 찾듯이 이제 숨을 쉴 때 우리가 산소통을 쓰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이 에어컨, 냉방되는 걸 마치 산소통, 호흡하는 것처럼 찾아다닌다. 자, 우리는 참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생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기 전에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제목을 보고 예측을 한다.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또 예측을 한다. 정리를 해보면 이제 충격이라는 단어로 봤을 때 이제 더위가 어떤 문제랑 관련이 있다. 이 더위가 어떤 문제랑 관계가 있다. 바로 환경 문제랑 좀 관계가 되겠죠. 그 다음 이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통해서 봤을 때 우리가 환경 문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아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예측을 하겠죠. 물론 여러분 다른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계속해서 자, 좀 내려가 볼까요? 65쪽 중간 이제 부분이죠. 더위는 우리가 읽어볼게요. 더위는 우리가 근본적인 고민하도록 만든다. 당장의 더위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음을 몸소 경험함으로써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시대의 문제와 마주하게 된다. 그렇다. 기후변화는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다른 문제도 있지만 이건 정말 큰 문제인데 이거는 어떤 나라에만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지구의 문제고 외면할 수 없는 바로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문제다. 자, 이게 서론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서론인데요. 이 서론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한번 예측해 볼까요? 자, 기후변화가 큰 문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기후변화를 통해서 어떤 문제랑 만나게 되는지 이제 그런 이 기후변화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것 같다. 본론에서 본론은 이제 다음에 이어지겠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좀 내려가 볼까요? 기후변화에 관한 내용들이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겹겠지만 더위는 단순 기상현상이 아니고 자, 인사치레 주제도 아니다. 그냥 하는 말도 아니다. 우리가 쌓아온 그동안의 문명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빚더미의 맛보기일 뿐이다. 사람들이 그동안 너무 환경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이제 뜨거워졌다는 거죠. 하필 이 시점에 태어나 살고 있는 우리는 억울할지도 모른다. 아, 왜 옛날 조상들이 함부로 해가지고 환경 보호를 안 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억울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다음 세대와 그 이후를 생각하면 오히려 얼마나 행운아인지 깨닫게 된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후손들은 점점 더 갈수록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그나마 좀 낫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나사 아시나요? 이 미 항공우주국 나사에 따르면 2015년은 5년 전이네요. 가장 더웠던 해로 분석되었다는 거죠. 이 글이 조금 전에 쓰여진 거예요. 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넘겨서 66쪽 한번 가겠습니다. 그래프가 하나 나오네요. 자, 문제 나오네요. 4번. 글쓴이가 그래프를 제시한 까닭을 예측해보자. 자, 그래프 볼까요? 자, 20세기 그래프 천천히 볼게요. 20세기 지구의 평균 온도 13.9도라고 하네요. 자, 먼저 제일 뜨거웠던 해 2015년 아까 얘기했었죠. 전체 평균 13.9도에서 플러스 0.9니까 얼마가 되나요? 14. 더하면은 13.9 더하기 0.9 하면 14.8도. 야, 평균 온도가 2015년에 굉장히 뜨거웠네요. 그 다음에 2위 2014년 0.74도가 평균보다 높았다고 하네요. 그 다음 2010년, 13년, 2005년 플러스 0.7, 플러스 0.66, 플러스 0.65 이렇게 랭킹 1위, 2위, 3위, 4위가 전부 다 21세기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21세기에 지구가 많이 뜨거워지는데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걸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프를 제시한 까닭을 한번 보면은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글쓴이가 앞으로도 지구의 기온이 계속 상승할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쓰지 않았을까 이런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계속 읽어볼게요. 예전에는 뉴스로 들었던 것을 지금은 몸으로 느낀다. 나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전 세계가. 그러나 이는 이미 예상된 것이어서 충격이 아니다. 아까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더위가 주는 진짜 충격. 그러니까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고 덥다는 건 진짜 충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충격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계속 뜨거워지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거. 뭘 변하지 않아? 환경 문제를 계속해서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뭐 좀 덥네. 계속 더워질 거야. 이러면서도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거. 기후가 점점점 나쁘게 변하는데 온도가 점점점 상승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구의 온도를 갖다가 더 이상 높이지 않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충격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는 오히려 탄소 배출량이 늘어났다는 거죠. 탄소 배출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늘어나면 지구의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더 충격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결말을 예측해보자. 이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그냥 쭉 읽지 않고 그래.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정말 큰 충격이야. 여기까지 읽었으면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까? 이 사람.
어떤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자, 우리가 어떻게 된다?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잘 지구를 갖다가 더 망가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된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좀 아껴 써야 된다. 소비를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글의 내용을 결말을 예측해 보면은 이런 심각한 걸 잘 인식하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심각성을 잘 인식하자는 주장을 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예측하는 방법을 오늘 적용 활동에서 쭉 썼어요. 1, 2, 3, 4, 5번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어떤 내용이 있었죠? 먼저 제목을 봤죠. 더위가 주는 진짜 충격. 진짜 충격이 뭐라고요? 뒤에서 나왔죠. 이 충격은 그러니까 더위가 참 정말 큰 문제다. 글쓴이는 어떤 사람이었죠? 정보가 아까 제시가 됐었죠. 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과학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과학적인 어떤 자료들을 통해서 이 더위의 심각성을 문제를 제기하게 된 거죠.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서론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루어진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더위 때문에 그런 문제를 제시해 주는 거죠. 아까 그래프 기억나시나요? 그래프 점점점 21세기 들어와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상승할 것이다. 그렇죠? 자, 이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결말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었죠? 이 심각성을 좀 인식하자. 이렇게 우리가 글쓴이가 마지막 결말 부분을 교과서에 실리지 않았지만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예측하며 읽기 마지막 순서로서 새로운 글을 한 편 읽으면서 그동안 배웠던 예측하며 읽기의 방법을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글을 읽을 때 제목, 글쓴이, 차례, 그 다음에 글에 나타난 어떤 다양한 정보, 그리고 앞과 뒤를 따져가면서 어떤 맥락을 잡아가면서 글을 읽는 것, 그다음에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것, 처음, 중간, 끝, 이런 다양한 읽기 방법들을 학습한 방법들을 통해서 글을 읽어주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자, 밑에 설문지에 있는 퀴즈 같이 풀어보고 제출하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 완료로 표시 꼭 눌러주시면 과제가 수행된 것으로 선생님들한테 나타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공부하느라 여러분 수고했습니다.